지난 4일부터 강원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4,700여 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과 시설물 140여 곳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울진 삼척에 이어 강릉과 동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피해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삼척 대형 산불 지원에 나섰던 충남 지역 소방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과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삼척에 이어 강릉,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해안 지역 지자체들은 산불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비와 인력,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삼척, 강릉,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려 5번으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양양 낙산사 산불,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등 역대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모두 강원 지역이 그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역시 산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이 수립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부 지원 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강원도는 지난 2019년 동해안 산불 당시 임시주택 지원이 다소 늦어 주민 불편이 컸다는 경험을 살려 주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사항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2019년에는 고성 산불 때는 이 임시주택을 짓는 것이 늦어져서 이 이재민들이 학교 등 이제 공공장소에서 오래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임시주택을 지어서 이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피해 주민들은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납부 유예,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삼척과 동해, 강릉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집중되는 만큼 전문 인력과 장비 확대 등 관련 추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산불이 이제 영동 지방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약에 산불이 일어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예방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대규모 산불이 모두 집중된 강원 지역. 지역민들은 피해 발생 후 복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난 4일 영월군 김삿간면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척시로까지 번져왔습니다. 여기에 강릉시 성산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고요. 5일 새벽에는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까지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만 4,73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빨간 불꽃이 작은 언덕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커다란 불씨는 하늘로 치솟아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지난 4일 낮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불은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한때 삼척 호산 LNG 기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호산 LNG 기지 앞 월천리까지 산불이 확산되면서
소방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울진 산불에 이어 강릉 성산면과 옥계면에서도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순식간에 동해까지 번진 겁니다. 강풍을 타고 넘어온 산불은 산림과 주택가가 인접해 있는 이곳 동해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동해시는 8일 12시 현재 산림 2,660헥타르와 주택과 시설물 등 13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다행히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긴급히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소실로 시민 1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옥계에서도 산림 1,900헥타르와 주택과 시설물 등 13동이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5명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울진에서 번진 삼척 산불입니다. 삼척 산불은 8일 오후 3시 현재 산림 650헥타르가 소실됐고 주택과 시설물 등 모두 7곳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마지막까지 진화가 더뎠던 사공리 현장입니다. 연기하고 안개가 걷히면서 지금 헬기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10대 이상은 아마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로 아마 주불 진화가 가능하고 또 완전 진화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두고 4일 오후 12시 45분에 발생했던 영월 김삿간면 산불은 산림 80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고 8일 오전 10시쯤 완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지난 5일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은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로 시작이 돼서 동해까지 번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의 산림 4천여 헥타르, 여의도 17배의 면적의 산림이 모두 불에 탔고요. 주택 70여 채 등 각종 시설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재명은 60명에 달합니다. 피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온 이다혜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다혜 기자, 화재 발생 나흘이 지났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나흘 동안 주민들을 애태웠던 산불은 한층 양호해진 기상 여건과 산림당국, 소방관,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큰 불길이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을 집어삼킬 듯 거셌던 불길이 잦아들자 주민들은 다시 봄을 맞아 농사일로 분주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소된 주택 등 피해 주민들의 터전은 시간이 멈춘 듯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강릉시 옥계면 남양 1리의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마을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던 90살 김옥자 할머니는 집이 모두 불에 타서 자녀가 사는 아파트로 가셨다가 그냥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며 다시 터전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또 조상의 묘가 모두 불에 타서 둘러보러 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증조부묘 등 2기가 피해 마을에 있어서 불이 났다는 방송 보도를 보고 마음을 졸였다고 하는데요. 산소는 물론 묘지를 둘러싼 수령 100년 이상의 소나무 6그루도 모두 불에 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이 마을에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귀촌한 가족도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요. 겨울이 지나면 민박 등 손님을 받아서 영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보일러실 등 각종 시설이 불에 타서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조상 묘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여튼 막 불이 저기서 오고 있으니까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하면 여쭈 중턱이어서 막 연기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다 이러더라고. 여기 이제 집을 마련해 주시고 남양 1, 2, 3리 전부 다 저기 일자리 같은 거 좀 마련해 주면 좋죠. 네, 자,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지역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피해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당장 집이 모두 불에 타서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이 시급합니다.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불이 나자 시내 등 타지에 있는 자녀 집이나 친척 집 등으로 피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수십 년간 터전으로 지내온 마을이 더 편하고 친척 집 등에서 언제까지나 신세를 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쓰였던 곳에서 임시로 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지만 코로나19 방역 등 어려움이 있어서 독립적인 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부분인데요. 주민들의 소득원은 대부분 농업이나 임업, 특히 송이 채취라고 합니다. 이번 불로 밭이나 과실나무 또 송이산이 모두 피해를 입어서 당장 돈을 벌 길이 없다는 건데요. 과실나무나 송이산 등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은 당장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또 주민들의 건강 지원도 문제인데요. 이번 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주민 대부분이 산골마을의 고령의 이재민이기 때문에 돌볼 손길이 또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강릉과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이 기존 기한에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중소기업은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납니다. 강원 지역의 산불 발생으로 지원 업무를 하던 충남 지역 소방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8일 강원도 삼척에 대형 산불 지원 업무를 하던 48살 고모 소방경이 자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소방경은 숨지기 전날까지 충남 소방본부 소속 16개 소방서의 인력과 소방 장비 등을 산불 현장에 지원,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유족들은 고 소방경이 평일에도 과로를 해왔으며 주말까지 업무량이 늘면서 심한 피로를 호소했고 최근 한 달 동안 5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로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 정보입니다. 며칠째 강원과 경북 등 지역 곳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날씨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동해안과 경상 지역에는 실효습도가 최저 25% 아래로 떨어진 곳들이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8일 낮 1시 30분 기준 산림청이 발표한 산불 위험 지수를 보면 광주 74.4, 부산 78.6으로 높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다소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편 동해안은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급변하고 여전히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불길이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번 경북 강원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봉수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7일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는 강원도 기념물 13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앞서 문화재청은 이번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울진 불영산의 보물 일부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발생한 소각 산불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20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본인 소유의 불을 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산림사법특별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 1,400여 명은 산불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